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29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중요한 이슈가 나왔습니다. 영란은행 무제한 국채 매입 시작. IMF 영국의 위기 경고. 자, IMF, 월드뱅크, ECB, 미국 중앙은행, 국제결제은행, 그리고 미국과 영국, 유럽 다 같이 움직입니다. 중요한 건 영란은행에서 무제한 국채 매입을 시작했다는 소식이에요.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정말 크고요. 영란은행 역주행, 출구 전략 더 꼬인다. 연준도 비슷한 상황 처할 수도. 그래서 양적 긴축 뒤집고 국채 매입, 중앙은행 속박 보여줘. 영란은행 출구 찾기 더 어려워지고 결과 더 험난할 듯. 연준도 인플레이션과 금융시장 안정 중 택일해야 할 수도. 자, 우리가 체킹해야 될 중요한 그런 첫 번째 메가 이슈예요. 자, 지금은 연준이 그리고 금리를 엄청나게 급속도로 올리고 있죠. 근데 금융시장이 안 빠그러졌어요. 저점을 이탈하면서 증시가 빠그러지고요. 국채금리가 미친 듯이 치고요. 실물 경제에 엄청난 변동성이 세지고요. 환가치도 엄청나게 변동성이 세지고요. 미국 경제가 완전히 미국 금융 경제가 지금 영국처럼 크게 흔들거리게 되면 연준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런 흐름이 나온다는 거죠. 자, 이제는 미국의 금리 상단 그 부분이 다음번 자이언트 스텝을 지금 반영하고 있는데요. 금융시장이 반영 중이죠. 프라이싱 하는 중이고요. 이제 금리 상단과 자, 크게 경제 펀더멘털이 흔들거릴 때 연준은 바뀔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제로 금리와 무제한 양적 완화와 무제한 양적 완화를 넘어선 질적 완화 그리고 마이너스 금리까지 이 부분까지 확대하게 되는 다음번 통화 사이클에서 과연 어디까지 갈지가 자, 영국 파운드화에 이제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달러, 유로, 엔, 파운드, 위안화 그쵸? 5대 전 세계 기득권 국가들 중에 통화들이죠. 달러와 위안화가 조금 늦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달러의 그 큰 힘도 끝나가고 있다. 이 모든 부분이 현재 블록체인과 코인과 그리고 리플과 XRP 이 블록체인의 심장을 담당하고 있죠. 그리고 NFT 그리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토큰들과 자산, 디지털 에셋, 가상 자산다, 메타 이런 모든 부분들을 이 한 장의 이슈가 담아내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의 가격을 좀 보고 올게요. 자, 지금 가격 비트코인이 한 2,800만 원 언저리로 왔다 갔다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지금 먼저 빠져서 그나마 선방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쵸? 증시도 사실 뭐 저점을 이탈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증시나 코인 시장이나 많이 빠져 있다. 자, 리플 많이 반등 나왔다가 빠져 있는 모습이에요. 제가 어제 방송에서 자세히 언급을 드렸죠. 소송 기당함 때문에 지금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상승이 나왔어요. 소송이 마무리가 안 되거나 딜레이가 되면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소송이 마무리가 된다는 소식이 나오게 되면 급반전할 수도 있겠죠. 그 부분을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큰 그림에서는 흔들릴 이유가 없다. 이미 첫 번째 이슈에서 우리가 리플에 투자하고 있는 이유를 가상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이유를 한 장에 담아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영란은행 101조 원 규모 채권 매입 시작한다. 무려 101조 원 규모의 채권 매입 13일간 하루 8조 원씩 푼다. BOE 650억 파운드 규모 긴급 국채 매입 계획 발표. 금융시장 안정화, 국채 가격 하락에 따른 연기금 부실 우려 조치 나서. 자, 중요한 건 이건 시대적인 흐름이라는 거예요. 연준의 대차대조표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은요. 2008년도 이전에는 1조 달러가 안 됐습니다. 자산이요. 그쵸? 한 8천만 달러? 2008년도 이후에 세 차례에 이은 벤 버냉키의 양적 완화에 이어서 4조 2천억 달러에서 4조 5천억 달러 사이였었어요. 이거를 또 줄여나갔죠? QE의 반대말은 QT. 요거를 자넷 옐런을 넘어서 제롬 파월 시대에 들어서 진행하게 되는데 중요한 건 조금 줄이다가 1조 달러도 못 줄였어요. 한 3조 8천억 달러?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이 오게 되죠. 2020년 3월에 자 4조 달러 부근에서 어떻게까지 늘어난다? 무려 8.8조 달러까지. 그리고 다시 제로 금리와 무제한 양적 완화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정리를 할게요. 분명한 건 뭐다? 연준의 대차대표도 영란은행의 모습처럼 실물 경제와 금융 경제가 크게 흔들거리게 되면 자국 내, 미국 내의 통화 시스템의 큰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 대차대조표는 다시 증가할 수밖에 없고
금리는 0에 수렴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시그널에 와 있다. 어느 기준점인가 인플레이션의 가속화가 이 슈팅 나왔던 부분이 꺾여질 때 다시 물량 소화하고 또한 인플레이션은 추세적인 흐름으로 그들이 보내겠죠. 왜? 지구가 아프기 때문에 대량 생산 계좌를 끝내고 이제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켜서 블록체인과 NFT와 메타의 세상을 땡겨오고 있다는 그 부분을 여러분이 인지하시는 게 큰 그림에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끊임없이 강조드리는 부분이죠. 러시아 하원 금융위원장 자국 증권거래소 암호화폐 결제 도입 준비 완료되었다. 스위프트에서 배제가 되고 러시아 루블화는 정말 강세를 보여내고 있죠. 다른 통화와 다르게 이 부분이 바로 의미하는 바가 크다. 우크라이나와 또 우크라이나는 다르게 러시아는 힘이 좀 있죠? 그렇기에 이 부분을 미리 준비하고 움직였다. 금융기득권과 저는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나오게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또한 가속화가 되었죠. 다 그려놓은 그 연장선에 있다. 그들이 그려놓은 그림의 연장선에 있다. 제가 자세한 언급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짤막하게 언급을 드리면 2008년도 이후 2020년도까지 12년간 물가 상승률 2% 못 맞췄어요. 근데 그 2%를 못 맞췄던 게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바로 전 세계 공장이 멈춰 서게 되고요. 전 세계 공급 병목 현상과 우크라이나 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바로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루블화의 연일 강세와 지금 이 부분을 이들은 준비하고 있다. 위안화 평가절하 현상, 그 후 폭풍은 위안화가 평가절하한다는 말은요. 자, 신흥국 통화의 대표적인 품목이죠. 경기가 약세이다. 그리고 금융시장이 굉장히 흔들거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중국이 수출로 먹고 살았잖아요. 이제 대량 생산 체제의 바로 핵심에 있었죠. 공급 과잉의 전 세계 공급 과잉을 이끌어 나갔던 게 누구다? 바로 중국이다. 그죠? 그래서 얘네가 내수로 이제 성장을 시켜 나가죠. 중국이 뭐 한다 그랬던 거는 다 빠그러졌어요. 뭐 태양광, 그리고 뭐 석유, 화학, 조선, 그쵸? 모든 부분 중국이 들어왔던 거는 시장은 다 망가졌죠. 중국의 가격 경쟁력을 따라갈 수가 없었기에. 근데 이런 중국들과 안 그래도 가격 경쟁력을 따라갈 수가 없는데 철강도 말할 것도 없고요. 자, 우리나라에 지금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디스플레이 모든 부분들. 근데 중국이 위안화가 절하가 된다. 과연 중국의 가격 경쟁력을 중국 제품들과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실물 경제와 금융 경제에서 위안화가 절하가 되면 전 세계 금융시장은 다 흔들거립니다. 그래서 중국이 위안화, 자, 그 기준점을 깰 때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거렸던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현재 중국의 위안화가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다. 위안화, 엔화, 파운드화 다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죠. 그 부분을 언급시키는 부분입니다. 미 30년 모기지 금리 6.5% 돌파. 국채 10년물 수익률 장중 4% 상회하였다. 자, 이게 현재 전 세계 금융시장을 흔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이 슈팅 나왔던 모기지 금리 얘가 꺾여야 된다. 미 국채 10년물에 슈팅 나왔던 얘가 꺾여야 된다. 달러의 강세가 꺾여야 된다. 원달러 확률의 강세가 꺾여야 된다. 다 슈팅이 오히려 기울기가 거의 직선으로 섰어요. 요게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와야 됩니다. 주요 코인들 반등 시도. 영국 무제한 국채 매입에 증시 반등 중이다. 자, 이거 지켜봐야 됩니다.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비트코인 안전한 피난 자산이 된다. 숨을 곳이 어디에도 없다. 베리 실버트. 다음 세상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죠. 베리 실버트 DCG 설립자겸 회장이 비트코인이 경제 위기에서 피난할 수 있는 유일한 안전자산이라는 메시지를 던졌다. 당연한 부분이죠. 이 사람 뒤에 뭐가 있죠? 글렌 허친스가 있죠. 그쵸? 자, 같이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이다. 그 중에 끝판왕은 누구다? 주인공은 마지막에 등장하죠. 리플과 XRP이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 이더리움, 리플은 스위프트 2.0. 하지만 전 세계 디지털의 혈관, 심장을 담당하는 건 바로 리플과 XRP이다. 마지막에 주인공의 모습을 여러분들은 본인의 연구와 분석을 확신하실 때 그 모습을 지켜보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언급을 드렸죠. 삼성전자가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950배. 리플과 XRP는 그 파괴력은 삼성전자의 시간과 에너지와 응축력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파워를 저는 보이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에
인내심이 조금 더 많이 필요한 부분이겠죠? 미국 CFTC 위원, 개인 투자자에 초점 맞춘 부서 신설해야. 빨리 신설했으면 좋겠어요. 그 전에 리플과 SEC의 소송이 마무리가 돼야 이 규격이 나오는 겁니다. 미국 SEC 시장 조작 미등록증권 제공 혐의로 기업 기소, 에어드롭도 증권법에 해당한다. 그러면서 SEC의 관할 권한이 계속해서 확장되고 시장을 흔들어대고 있는 이슈가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자, 그렇게 소송이 판이 나와야 되는데 시간을 너무나 끌고 있는 모습입니다. 좀 지겹기도 해요. 그렇게 XRP의 가격이 630원에서 소송이 마무리가 안 되고 결과물이 안 나오니 밀려가고 있는 거겠죠. 자, 결과물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서클 올해 안에 USDC 유동성 개선 프로토콜 출시하겠다. 자, 스테이블 코인인데요. 중요한 건 서클 뒤에는 골드만삭스가 있고 유대인 자금이 또한 들어가 있죠. 그리고 스텔라가 있겠죠. 자, 스텔라는 USDC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과 소매용 CBDC 그리고 제3세계 아프리카 신흥국을 위해서 확장되어 나가는 리플과 뿌리는 같지만 영역은 확실히 다릅니다. 리플과 XRP는 뭐다? 전세계 도매 거액결제용, 지금 금융시장에 있는 송금시장, 외환시장, 그리고 카드시장, 그리고 증권시장, 엄청난 스위프트에 대한 그런 모든 부분들을 처리하는 압도적인 금액을 바로 명품이라 할 수가 있겠죠? 그게 바로 리플과 XRP가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인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리또속 조롱에도 한국인의 유별난 리플 사랑. 자, 그래서 리플 시총이 글로벌 시장에선 7위, 국내에선 2위이다. 이더리움을 제쳤다. 한국인이 가장 최애하는 코인으로 알려진 리플이 여전히 명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 이들 중에서 정말 리플의 펀더멘탈, 그리고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리플의 펀더멘탈과 미래 그림과 통화 시스템과 그리고 실물 경제와 그리고 지구의 환경과 바이오와 코로나와 문명의 흐름과 1차, 2차, 3차, 4차 산업의 혁명과 그런 펀더멘탈을 제 방송을 보셨던 분들은 연결고리가 반드시 생겨났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판에 미래에 대한 그림을 확신하실 때 목적지에 도착하리라 생각합니다. 끝판왕은 나중에 주인공은 등장한다. 외신 윌리엄 힌먼 전 SEC 임원, 힌먼 연설 전 이더리움 관련 회의만 7차례. 참 대단하죠? SEC 전 임원은 리플과 SEC 간의 소송안에서 결정적 증거로 주목받고 있는 힌먼 연설이 이전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약 무려 7차례의 회의를 가졌었다. 그리고 최근 윌리엄 힌먼 내 임기 내 일정이 기록된 189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자료를 입수했다. 그리고 2018년 6월 14일까지 이더리움 관련 회의에만 7차례 참석했으며 그중 이더리움 인프라 개발사 컨센시스와의 회의만 4차례가 있었다. 한편 힌먼 연설은 리플과 SEC 간의 이번 소송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증거 자료로 당시 SEC 임원이었던 그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유가증권이 아니다라고 언급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가 좀 되고 소송에 대한 결정적인 실마리가 좀 잡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마무리 그리고 규격이 좀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하는 총재, CBDC 관련 업무 주력할 계획이다.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여러 시중은행들과 중앙은행 CBDC 테스트를 진행 중이며 중앙은행은 이와 관련 업무에 더욱 주력할 계획이라며 아직 CBDC 발행 여부에 대해 최종 결정 내리지 않았다. 100% 옵니다. 제가 99.9가 아니라 100이라고 언급했어요. 이미 파일럿 테스트 그리고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상당 부분 지금 카운터에 들어가고 있다. 그 시그널이 딱 하고 오면 어느 순간에 순식간에 깔리게 됩니다. 미리 들어가서 선점을 해야 된다. 가나 중앙은행 CBDC 연구 지속할 것, 금융 포용성 목표. 리플이 항상 언급하는 상호 운영성과 금융 포용성. 자, 전 세계에 금융 계좌가 없는 아프리카와 신흥국가 제3세계 금융 포용성 그리고 전 세계 금융기관들과 움직이는 상호 운영성을 기반으로 해서 가나에서 그리고 신흥국에서 여전히 준비가 되리라 저는 봅니다. 스웨덴, 이스라엘, 노르웨이와 함께 CBDC 국제송금 테스트 진행. 스웨덴 중앙은행, 이스라엘 중앙은행, 노르웨이 중앙은행 및 국제결제은행 이노베이션 허브 노르웨이 센터와 함께 CBDC의 국제결제 및 송금 테스트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프로젝트명은 아이스 브레이커입니다.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는 CBDC 중앙은행 시스템을 연결하는 기술의 테스트를 목표로 한다. 각 국가들의
중앙은행 발행 CBDC 시스템을 연결하는 기술의 테스트를 목표로 한다. 프로젝트는 올 연말까지 진행되며 2023년 1분기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중국이 4개국가 CBDC 실사용 테스트를 완료했다고 앞서서 전한 바가 있죠. CBDC의 세상은 도래한다. 이거는 100%이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뭐다? 리플과 XRP의 세상이 열리게 된다. 지금 XRP의 가격이 얼마죠? 600원. 그쵸? 600원, 다음 6,000원, 만원, 10만원, 100만원. 지금의 가격은 600원이다. 앞으로의 그림을 확신하신다면 지금의 가격은 떨어질 때마다 기계적으로 모으는 전략은 언제나 유효하다. 단, 본인이 연구와 분석을 통해서 확신하실 때 내가 사고 40에서 60% 빠지지만 위에 상단은 100배 이상 열려있다는 것을 확신하실 때 투자에 동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